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바다에서 큰 발견과 일본의 노골적인 거짓말. 1.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스페인의 국왕은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꼴에 자기 땅, 남의 땅 구분도 못하는 나라가 선진국 일본이라고.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고 대마도도 원래 우리 땅이니 빨리 내놔라. 한국 러시아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변심하지 말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려는 뜻을 같이 해야 하며 같이 가야 한다는, 더 나아가 하려는 형제처럼 합체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30년 만에 해양 가스전을 개발했다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껏 개발한 초대박 가스전을 몽땅 한국에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초유의 사태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일본은 발등에 붓이 떨어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스전을 독식해야겠다며 독도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개발 위치가 일본 영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의 영토에 손을 대는 일본의 도발을 용징하기 위해 한국이 역대급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도발이 오히려 한국의 초대박 이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자 일본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동해 앞바다에서 초대박 해양 가스전을 찾았다며 기뻐하던 일본이 독도 영유권까지 긁먹이며 다급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의 설 선물을 받지 않겠다며 반송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한국의 청와대가 대통령과 영부인 명의로 아이보기 도미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보낸 설 선물을 그대로 반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반송 이유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선물 상자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한국은 이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명백한 우리 영토를 꼬투리 잡아 설 선물까지 반송한 일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물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 대사 등 1만 5천여 명에게 전달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트집 잡는 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를 향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반응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네티즌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일본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처럼 독도에 점점 더 집착하면서 민감하게 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발견한 초대박 이득을 눈앞에서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이것을 고스란히 한국에 바쳐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일본이 말하는 초대박 이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일본이 동해에서 대규모 해양가스던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이 오는 3월에서 7월 사이 동해 해저에서 발견된 천면 가스전의 상업화 가능성을 놓고 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고전했는데요. 시굴 조사는 석유 천면 가스전 개발의 전 단계로 매장 자원이 상업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실무는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일본이 이번 해양가스던 시굴에 전 국민적 관심과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무려 30년 만에 새로 개발되는 신규 해양 가스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은 이가타현 앞바다의 이와후 나오기 함선충 유전 가스전에서 1990년부터 천면 가스 생산을 개시한 바 있는데요. 향후 시굴 조사가 성공할 경우 인텍스는 2032년 생산을 목표로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며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일본 본토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실제로
초대박을 터뜨린 게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해당 가스전의 전체 매장량은 최대 1조 4세제곱피트 수준으로 연간 생산량은 무려 9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연간 천면 가스 소비량의 1.2%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천연가스 자급률도 2.2%에서 3.4%로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에 한껏 들뜬 일본 정부는 서둘러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한 후 2032년부터 천면가스의 엔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지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스전의 개발 지점이 한국과 인접해 있어 일본이 개고생하며 닦아놓은 가스전이 한국에 몽땅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에너지 조사기업 인펙스가 공개한 시골 위치는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야마구치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은 약 240m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위치는 경북 포항에서는 약 150km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도 아주 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시골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기준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당황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발견한 초대박 가스전이 확실하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다면 이를 굳이 숨겨가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즉, 일본의 태도로 미루어 짐작건대 시골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거나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일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발견한 초대형 가스전이 한국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일본 우익들이 속출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일본이 갑자기 어떻게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늘리겠다며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폭증했는데요. 일례로 얼마 전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폭발로 일본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을 당시 일본 기상청은 기상지도에 독도를 포함했습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최근 개최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욕심내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훨씬 유리해졌다는 이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독도 영유권도 그리고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도 결국 한국이 손에 쥐리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근거도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러시아의 자원 동맹입니다. 갑자기 원 러시아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며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개발 협력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러는 지난 200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삼척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면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동해 대륙붕의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서 탐사를 같이 하고 싶다며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계획이 급물살을 타 실제로 성사된다면 일본이 막대한 투자로 찾아낸 가스전은 고스란히 한국과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박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덕에 한국이 러시아와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하는 쿠리열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면세 특구를 설치할 테니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쿠릴열도의 반환을 위해 러시아와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던 일본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이 쿠릴열도 면세 특구에 참가하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를 돌려받기는커녕 쿠림이 완벽한 러시아 영토로 인정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일본이 보여준 아나무인 격태도를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러브로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박 기회로 작용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 편입니다. 일본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맞춰 다양한 영역에서의 왜곡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중이죠. 그러한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카드가 바로 다른 국가들의 지원입니다. 무차별적이기로 유명한 그들의 로비 실력을 살려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의견을 받아내는 건데요. 그러나 얼마 전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6세가 독도에 대한 작심 발언을 내뱉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립적인 입장만 유지해도 일본에겐 불리한데 국가 원수가 그 반대로 움직이니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한 눈치인데요. 독도 분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스페인 국왕의 발언.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의 땅 독도가 위치한 주소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우리 영해가 아닌 동해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하면서 많은 호초를 겪고 있는 섬이죠. 12세기 삼국사기에서 이사부의 무산국 정벌에 따라 우리 역사에 등장한 후 독도는 계속 한민족의 땅으로서 존재해왔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여러 역사서에서 울릉도 및 독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침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선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2차 대전의 패배로 독도를 상실하자마자 다양한 수를 동원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주일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독도가 활용되면 자연스레 일본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끔찍한 발상으로 1947년에 독도가 폭격을 받아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역사 교과서에서의 왜곡,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포함한 독도를 일본 지도에 포함시켜 외국인들에게 독도 분쟁을 각인시키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이 독도를 한국에게서 뺏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외교문서, 역사 기록들 외에도 광복 이후 반세기 넘게 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생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의 목표는 끊임없이 갈등 소지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알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일본이 독도를 강탈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라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인의 국왕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을 두고 충격적인 발언을 발표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 한마디에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려 발악했던 일본은 당혹해할 수밖에 없었죠. 펠리페 6세는 국왕의 신분이지만 다른 왕족들보다도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cm의 큰 키에 신뢰감을 풍기는 외모 등 그는 20살 무렵부터 인기남에 꼽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일반적인 왕족과 달리 유럽의 귀족 학교가 아닌 보다 자유로운 미국에서 유학,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남에게 표현하는 망설임이 없는 국왕인데요. 그러한 펠리페 6세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동시에 한국의 선물까지 남기니 지켜보던 일본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 당시 상원 도서관에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준 것이죠. 이 지도는 1730년대에 서양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한국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한국에게 공식 석상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곧 스페인 왕실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반대로 일본 입장에선 지금까지 쌓여있는 각종 증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기본, 무엇보다 스페인이 한국에 손을 들어주니 골치 아픈 장애물이 된 셈입니다.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은 스페인 대사관을 내쫓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야 한다. 더 이상 외국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자위대를 동원해 독도를 침공해야 등등 현실성 없는 반응만 보이고 있죠. 하지만 스페인은 일본의 항의에는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한반도의 모든 곳에서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라면서 통일 문제 외에도 독도 문제에서 끊임없이 공격성을 보이는 일본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넌지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스페인이 일본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에도 등을 돌리기는커녕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니 일본 정부 조용히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죠. 사실 독도 문제에서 한국 측 및 해외 국가들의 자료는 둘째치고 이미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와 외교문서만 봐도 독도는 한국 땅임이 명백합니다. 1877년 일본이 자국 영토 지도를 정리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포함 여부를 물어오자 일본 정부는 그 두 개의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문서이기에 근대 이전의 측량은 부정확하다는 핑계로 문서고 깊숙이 봉인했던 사료이죠. 이러한 태정관 문서 이전에도 동토리본 답변서 등 하나같이 모두 한국의 땅임을 증명하므로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의 동의인 것인데요. 그러나 유럽의 강국 중 하나인 스페인은 국왕이 직접 나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공언했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이스라엘마저 독도와 동해 표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수많은 로비를 통해 독도 표기를 다케시마나 중립적 표현인 리앙쿠르 암초로 바꿔버렸지만 결국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는 독도의 도메인을 선점해 다케시마 선전에 활용하는 등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가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수작마저 부리는 것이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 가지지도 못할 타국의 영토를 노릴 시간에 일본 본토의 침몰부터 걱정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